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융합 신소재 기초실험 1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의 오재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이 활기찬 모습이 하나하나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융합 신소재 기초실험 1이란 교과목이 이제 교과목으로 이제 확립이 된 지 몇 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매년 융합 신소재 기초실험 1, 2, 3을 어떻게 이전 강의들과 연결을 시킬까, 어떤 식으로 실습화할까,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융합 신소재 기초실험 1이라는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융합에너지 신소재 공학과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실험 교과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험 실습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릴까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이 강의가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것. 뭐 이건 이제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험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는 뭐 PBL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교과목을 정식으로 PBL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 융합신소재 기출실험 1, 그러니까 2020년 교과목에도 이 실험 교과목을 오픈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일부 정도만의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직접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제 선배인 학생들이 뭔가를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교과목을 조금 더 PPL화 하려고 이제 학과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PBL로 교과목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수강 신청에 지금 PBL로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어떤 식으로 PBL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본 정보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교과목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실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조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조교의 팀 티칭제처럼 운영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좌에서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강의개요. 신소재 공학에 필요한 기초 실험 테크닉을 익히는 한편, 네, 기초 실험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실험을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케 할 겁니다. 실험을 설계한다는 거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를 직접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 일반 화학 실험이나 일반 물리 실험을 할 때는 1번 뭐를 어디에다가 넣으세요. 2번 뭐를 어떻게 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실험 단계들이 적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수업에서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실험 단계를 짜셔야 됩니다. 자, 현대의 신소재 공학은 다양한 물질을 설계하고 합성하고 소자화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물성을 도출하는 매우 복잡한 학제 간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신소재 공학이라고 하면은 무기 재료 공학과 혹은 뭐 세라믹 공학과 이런 식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세라믹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물질들을 많이 다루죠. 금속 물질, 아주 기본적인 화학 물질, 고분자 이런 거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신소재 공학의 실험에 필요한 기본적인 테크닉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실험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물질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까지도 함양하고자 합니다. 자, 요 강의 목표에서 보시면은 PBL 목표를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제한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어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집적도가 좋은 반도체를 뭐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굉장히 좋은 미국의 반도체 기계를 들여오면은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품 사와가지고
이 부품에 맞는 것들을 짜맞춰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제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창의적 재료공학 설계 같은 교과목, 뭐 지금은 이제 어드벤처 디자인이 되었지만요. 그 교과목을 들었으면은 설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얘기를 할 텐데 그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 제약 조건입니다. 물론 이제 교과목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한 조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실제 실험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제한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강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험 실습에 대한 OT,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이 제가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실험 실습 기본 테크닉을 익히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차에는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3, 4, 5주. 2, 3, 4, 5는 4개의 서로 다른 토픽을 말하는데 각자 3주씩 이루어집니다. 혼합 및 정제 이론, 전기 이중층 이론, 코팅, 유기합성 이렇게 4가지 토픽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강의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PBL을 해야 되는 이유는 좀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쓴 거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 궁금하시겠죠? 출석이 10%입니다. 이 출석이라는 거는 뭐 온라인 원격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접속 기록에 따라서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뭐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대면 실험을 하게 되는 걸 이제 후반부엔 바라고 있는데 대면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면 실험을 하는 그때 오프라인 출석하는 그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온라인 강좌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이루어집니다. 기말고사가 50%입니다. 기말고사라는 건 지금 4가지 토픽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론이나 실험적인 디스커션에 해당하는 것을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PBL도 기말고사에 반영이 됩니다. PBL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PBL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조별로 실험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 거기서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말고사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제가 40%인데 토픽을 4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4가지마다 뭐 보고서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실험 결과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10%씩 과제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뭐, PBL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PBL이니까 프로젝트를 풀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를 풀어서 제한 조건 내에서 얼마나 높은 성능을 내느냐를 가지고 성능별로 A, B, C, D를 부여할 겁니다. 요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철학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우리가 사는 물건들, 뭐 제품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 잘 안 하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친환경 커피냐 아니면은 뭐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런 거를 그 마케팅 전략으로 쓰는 회사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느냐, 이 커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 커피숍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으냐로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에서는 일단 성능을 먼저 중시할 생각입니다. 프로젝트는 2가지예요. 3번, 4번 주제가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 이제 발수 코팅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발광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 90, 11, 12, 13, 14주 차에 이루어지는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차별 강의 일정 이거 중요하죠. 1주차는 강의 소개를 할 거고요. 2주차는 온라인 교육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주, 2주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들어와서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실시간 강의가 아닙니다.
자, 3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강의가 될 거예요. 근데 현재는 비대면 강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비대면 강의가 될지 안 될지는 학교에서 정해지는 대로 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도 30명 미만이고 이렇게 실습 교과목이면은 대면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고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학과 내에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서 위험도를 체크해서 대면으로 갈지 아닐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3, 4, 5주 차는 혼합 정제 분리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험도 좀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 파트를 맡으시는 그 이론을 개발하고 실험 교재를 개발하시는 분은 조재웅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재웅 교수님 랩에 대학원생들이 조교로서 요 3, 4, 5주차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6, 7, 8주는 전기 이중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창순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9, 10, 11주 차는 이제 발수 코팅에 대한 것인데요. 발수 코팅은 제가 맡은 분야이고요. 저희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10, 12, 13, 14주는 유기합성을 통해서 발광체 만드는 것인데 이세연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이세연 교수님 랩에 대학원생들이 이 실험을 주도하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사실 이제 영어 강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험도 어느 정도 영어 강의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강의를 좀 영어 강의로 지정을 했고요. 발수 코팅 프로젝트는 저희 랩에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예,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이 한 명은 중국인이고 한 명은 인도인인데 둘 다 영어에는 되게 능통합니다. 그리고 둘 다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 테크닉이라든지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가 좋습니다. 자, 발수 코팅에 대한 뭐 프로젝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발수 코팅이라는 게 뭐라 그러냐? 고어텍스라는 섬유 아시나요? 그 등산복 같은데 물방울이 떨어져 비를 맞아도 비에 젖지 않은 섬유. 그런 걸 이제 발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발수 코팅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발수 코팅막을 형성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리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코팅해서 발수성을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이제 강의자가 해드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해결안을 찾고 타당성을 검증해서 실험 단계를 짜고 실험을 직접 하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주 동안 이 발수 코팅 프로젝트를 할 건데, 어,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첫 번째 시간을 오시면은 코팅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제네럴하게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코팅 제형은 어떻게 만들고 코팅 방법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로 모이셔서 카톡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일감들을 나눠 가셔서 우리 조는 이 제약 조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마련해 드리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뭐 폴리우레탄이라는 성분을 좀 쓰고 그다음에 러프니스를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을 무기물들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배합비를 쓰고 어떤 코팅 조건을 쓰고 어떻게 경화시켜야지 코팅이 잘 되고 발수성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루미놀 만드는 반응을 할 것인데 루미놀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미놀 반응이라는 거는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이 혈흔에 닿으면은 그 피에 들어있는 혈액에 들어있는 FE3가랑 반응해서 형광을 내는 건데요. 그 발광 효율이 좋은 발광체를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앞에 발수 코팅 프로젝트랑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세원 교수님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PBL을 짜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학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학기는
100% 대면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비대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뭐 이메일을 드린다든지 아니 문자 메시지나 쪽지를 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이 강의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별도의 수업이 없고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